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화이팅하는 한 해가 돼서 작년보다 계좌는 2배 이상 부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새해 첫 출발과 함께 시장도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목마르면서 또 유동성과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다 맞물리면서 움직이는 시장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또 종목 픽을 잘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저희 빨간펜도 또 종목과 함께하는 또 2021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이번 주 주요한 일정들 연초 그리고 또 주초다 보니까 또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또 점검을 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오늘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죠. 상당히 좋습니다. 12% 이상 또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중에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상당히 또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쪽에 대한 영향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1월 초에 발표됐던 중국의 PMI 지수는 약간 좀 주춤합니다. 50대 이상이긴 하지만은 지금 약간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 그밖에 오늘 또 오페크와 비오페크국 관련된 산유국 회의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산유량을 결정을 하겠죠. 근데 지금 유가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하나의 상품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지금 어떤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수요 측면은 일단 과거보다는 폭발적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측면들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조금씩 보이면서 움직이는 상승이 아닐까라는 점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제 미국의 12월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주가의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2차 전지, 전기차, 올해 새해 벽도부터 여러 가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영향들을 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뭐 12월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도 발표되겠지만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면요. 일단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11월 달까지 판매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10월 달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11월 달 이후부터는 약간 좀 주춤하기 시작하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도 아마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생각보다 좀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 기아차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또 시장을 끌고 가는 대표적인 쪽은 올해 나올 전기차가 또 하나의 새로운 영향을 끼치겠다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기대감이 조금 더 앞서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들도 염두를 해두시되 아마 또 현대 기아차가 또 하나의 숙제가 미국은 괜찮다. 미국, 유럽 이런 쪽은 괜찮은데 하나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 쪽에서도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25만 원대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물론 데이터죠. 네, 이런 쪽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쪽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따가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함께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상원의원 관련된 결선 투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석이 있는데 만약에 두 석을 민주당이 모두 다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률을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더 취득을 해서 일단 어떤 상원 쪽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쪽에서 공화당을 좀 더 우세하게 만든다라고 되면 민주당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좀 비친화적인 정책 쪽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 5일 날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시장이 약간 반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약 한 11월 달부터 지금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 미국은 주춤한 모습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처죠.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단기간에 좀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이 여러 가지 변화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는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미국마저도 이제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여러 가지 변화가 빨라지겠죠. 이 부분은 어디서 턴하는지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은 지금 이제 중국의 본토 증시에서 7종목 지수가 편출되는 모습들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오는 흐름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7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 한국 쪽에 대한 변화가 신흥국 쪽에서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쪽인데, 반대로 5일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지나게 되면은 MSCI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 모멘텀도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하시면서 5일에 여러 가지 단기 변곡점이 될 만한 요인들이 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6일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더 퍼스트 룩, 이쪽은 룩입니다.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V 쪽입니다. 그래서 TV 신제품에 대한 라인업이 추가로 공개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날 아마 OLED 관련된 쪽에, 그리고 퀀텀닷컴 관련된 쪽에, TV 쪽과 관련된 쪽의 변화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지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미니 LED 관련된 쪽 아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마지막 날 한번 점검을 해봤죠. 디스플레이 업종 관련된 쪽에 점검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서울반도체, 루멘스, 그리고 또 OLED 관련된 쪽도 올해 상당히 좋다라는 쪽에 대한 미니 LED에 대한 변화들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ADBP 주협자 변동 관련된 쪽은 또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발표될 또 고용 지표와 같이 연결돼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서비스업 관련된 쪽이 미국과 중국 모두 다 발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관련된 지수의 흐름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제조업보다는 좀 약간 둔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벌써 한 지난 흐름들에서 좀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미국은 이 부분이 살짝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번에 현금 지급이죠. 이쪽을 통해서 약간 반응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오는 또 추가적인 현금 보너스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밋밋하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일단 우상향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의 제조업이 아닌 어떤 서비스업 관련된 지표에 대한 동향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웹젠에 대해서 중국의 영유 대천사라고 하는 뮤웨어 관련된 IP가 활용돼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된다는 점, 요즘 게임주들 동향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들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만약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주초에 강했다가 약간 주춤한 뒤에 다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반응하겠죠.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무역 관련된 쪽의 지표들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관련된 쪽은 지금 살펴보다 보면은 약간 우려감이 큽니다. 특히 중국은 무역 수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인데, 미국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지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과연 좋게 볼까요? 아무래도 아마 1월 21일이죠. 취임한 이후에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살짝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취임 이후에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공세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고용 동향 보고서, 일단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얘기지만은 지금 실업률 외에 장기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역작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떨어뜨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고용의 질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장기 실업률에 대한 변화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꺾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 부양책이 들어야 됩니다. 그 부양책이 얼마만큼 또 효과를 발휘할지도 바이든 대통령의 숙제다라는 쪽으로도 한 번쯤 염두하셨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11월 독일의 산업 생산이 발표될 텐데, 이쪽을 통해서 또 중요한 유럽에 대한 지표들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한 연초 그리고 월초다 보니까 주요한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되는데, 그와 함께 이를 또 해석하는 부분들 한번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 5일 날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한 흐름들이 어떻게 시장이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